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살아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올해 경영실적과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호조세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먹거리를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사리 주산지인 남해군 창선면에서 건고사리 출하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사리와 바지락, 홍합을 아우른 삼합축제도 열립니다.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업소에서 술접대를 받고 금품까지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접대업소는 공교롭게도 7년 동안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조례 찬성 측은 반발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 대해 찬성 측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자는 바람을 무시한 참담한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 조례안 부결에 앞장선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들은 긴급 집회를 열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며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도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고 싶은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본질이 찬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조례안 반대 측은 상임위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갈등과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야 합치된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또다시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이끄는 반민주적인 어리석은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김지수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이라며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직권상정을 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결정한다면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66년 역사상 직권상정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이 학생인권 조례가 그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또 제적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면 상정해서 유기명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도의원 중 20명 이상이 상임위 결정을 뒤엎고 상정을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학생인권 조례안이 살아날지 이제 관심은 24일 본회의로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올해 경영실적과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조 원의 매출은 무난하지만 향후 먹거리를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는 다음 달에 수리온 헬기 2대, 상륙 기동 헬기 2대의 납품,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 넉 대의 이라크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형 민항기인 G280의 주 날개를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5,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T-50TH 고등훈련기를 태국에 수출하는 5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도 예약돼 있습니다. 2분기에만 매출 8,870억 원, 영업이익 670억 원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 영업이익은 100%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인 3조 590억 원, 영업이익 1,970억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자적 핵심 기술인 이른바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날개와 엔진의 연결 장치인 파일론을 포함해 4개의 요소 기술을 확보했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올해부터 자체 요소 기술을 가지는 데에 가장 큰 카이의 신성장 동력인 항공기 정비 사업도 2021년이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사전에 예산과 인력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MRO 사업은 무조건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은 끝없이 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편 김조원 사장은 3조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이번 고성 산불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 만큼 정부와 국회, 지자체들이 수리온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2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40에서 60mm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 낮지만 여전히 25도 이상을 웃돌며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이 15도, 진주는 13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14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28도, 양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해안 지역에는 초속 8에서 12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사리 산지인 남해군 창순면에선 매년 전국 생산량의 40%가량의 건고사리가 생산됩니다. 이번 주말엔 고사리와 바지락, 홍합 등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고사리 삼합축제도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해군 창선면의 바닷가. 산 비탈을 개간해 만든 밭에 고사리 순이 새초롬하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고사리는 잎이 자라면 팔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고사리 순을 꺾고 있는데 남해창선 고사리는 해풍을 맞고 자라 천연 미네랄 성분이 많고 향이 진합니다. 비료도 안 하고 전혀 농약 같은 거는 우리 이 남해 고사리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사리. 남해창선 고사리는 지난 2007년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제13호로 등록된 지역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추석 선물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사리, 바지락, 홍합 등 지역 특산물을 먹고 맛보고 즐기는 고사리 삼합축제도 열립니다. 고사리 밭에서 체험 행사를 하는데 체험 참가자 안에서 1인당 100g 건고사리를 선물로 지급을 하고 남해군 창선면 일대는 500헥타에서 200톤의 건 고사리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입니다. 철저한 등급 관리와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해 다양한 품질과 포장 단위로 판매됩니다. 해풍을 맞고 자연이 키운 남해 창선 고사리 수확은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마산지부의 비리 보도입니다.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업소에서 술 접대에다 금품까지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접대업소는 공교롭게도 7년 동안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흥음식업 중앙회 마산지부의 한 회원이 작성한 장부 내역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9일 관할구청 공무원들 회식과 야유에 40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청에 구청 직원들한테 야유 간다. 그래서 돈 좀 달라. 10년 넘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2차례 술 접대를 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고급 양주를 시키고 여자 도우미까지 부르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참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 우리 저희 집에. 데리고 왔으면 그럼 술 드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업소는 7년 동안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접대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위생점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속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받아먹고 그런 건 없으니까 나가라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마산지부 전 임원들이 작성한 장부에 관련 내용이 나온 만큼 수억 원대 횡령 금액의 일부가 공무원 접대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유흥업소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마산지부로부터 회계 장부 등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장애인 기획 보도 세 번째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경남 대부분 자치단체는 우선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도와 대추 진액을 만드는 중증 장애인 작업장. 좋은 재료로 품질도 인정받았지만 소비가 별로 없어서 고가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5월에 생일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열린 육군 정비창 생일 선물 수여식. 생일이 언제십니까? 네,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감사합니다. 창장이 마련한 선물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포도 진액. 정비창은 장애인 작업장도 돕고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자 매달 20상자에서 30상자씩 2년째 주문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생일자 선물을 장애우들이 직접 생산하는 대추즙이나 포도즙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애양복지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나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원이 자치단체의 중고 PC를 청소합니다. 전문 세정액으로 깔끔하게 닦은 뒤 내부 정보를 완전히 지우고 프로그램도 새로 설치합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중고 PC를 정비해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올해엔 PC 336대, 예산 3,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최저임금도 받기도 힘들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따낸 게 의미도 크고 저희 다른 전국의 직업재활시설들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좀 월급이라든지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보통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정했지만 이번엔 경상남도가 수의계약으로 이 작업장에 맡겨 진행합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계약 조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수의계약이든 특정업자 지정계약이든 공무원들이 장애인 제품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특히 금액 제한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기관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영화가 좋다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영화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돼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영화 악인전, 그리고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죠. 배심원도 만나보시죠. 싹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얘기할까? 중부권을 장악한 조직의 보스가 접촉 사고로 가장한 남자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형사살인범. 형사를 칼이나 쳐먹고 다니는. 어떻게든 쳐줘봐. 공격한 남자는 사라지고 졸지에 피해자가 된 조직 보스는 분노로 가득 차는데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네 일이나 해.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 마지막에는? 살인범을 잡기 위한 두 남자의 아슬아슬한 동맹이 시작됩니다.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 세.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사람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영화 악인전입니다. 지금 배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아니죠, 배심원들이지. 그냥 일반인들잖아요. 배심원들이 엉뚱한 결론이라도 내면 이거 그림 완전히 망친다고. 8번 배심원. 배심원 입장!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읽어주시죠. 제가요? 사라졌습니다!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 더 할 말 있어요? 공무원이면 재판 6시 전엔 끝나겠죠?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는데요. 자신이 궁금한 모든 것을 끈질기게 질문하고 문제 제기까지 일삼은 8번 배심원 나무.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를 죽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 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18회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합천, 의령, 창녕 간 고속도로 상생을 위한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의령군청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거창 산삼축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 거창군 거창교 둔치에서 열립니다. 제22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오늘부터 19일 일요일까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 법조타운, 즉 구치소의 이전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방침입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5자협의체는 어제 거창군청에서 3자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안에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갈등은 구치소와 법조타운의 명칭, 건립 예정지의 외곽 이전과 원안 추진을 두고 지난 6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거제저도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범 개방됩니다. 거제시와 해군 등이 참여한 저도 상생협의체는 오는 9월 중순부터 1년 동안 저도를 시범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 600명의 제한 입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로 입주를 못하게 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환급이 94% 진행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에르가 2차 환급 대상 900가구 가운데 843세대가 계약금을 돌려받아 환급률이 94%에 이르며 환급액은 71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양급 환급이 끝나더라도 유치권 정리 등으로 사업장에 대한 공매 절차는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34개국 1,800여 명의 철인 3종 선수들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언맨 대회가 오는 26일 고성군 당항포 일대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당항포에서 공룡 엑스포 광장까지 113.1km를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3종목을 잇따라 완주하는 코스로 진행되며 수상자 40명에게는 아이언맨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합천과 의령에 최근 우박이 쏟아져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합천군 청덕, 적중, 쌍책, 덕곡 등 4개 면과 의령군 낙서면 등 일부 지역에 지름 1에서 2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양파와 마늘, 감, 옥수수 등 131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와 경남농업기술원은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피해 작물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창녕군이 마늘, 양파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특허청에 등록 완료했습니다. 창녕 마늘 양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은 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승인을 받고 올해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중앙단위 3개 부처로부터 우수성을 인증받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33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